성미랑 그만 살게요. 술기운에 튀어나온 그 한마디가 공명정대한 의원 집안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공정한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순한데 오늘은 그 순함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 살게요라는 말이 이혼 통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투정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꺼지는 건 성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미는 자기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떠올리다가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른답게 품위를 지키고 싶었는데 눈물이 먼저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공명정대한 의원 집에는 제사 때처럼 묘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나선에는 밥상 대신 약국에서 가져온 따뜻한 차를 내왔고 공우제는 어색하게 컵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공대하는 아내의 외도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집혀서 식구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괜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공주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란 단어를 들었다가 간신히 목숨줄 하나 붙잡고 돌아온 사람처럼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공정한은 문턱을 넘자마자 어딘가 결심한 얼굴이었는데 그 결심이 무너진 사람의 자존심에서 나온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공정한이 말했습니다. 성미야, 나랑 진짜 이제 그만 살자. 공우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와? 공정한은 우제를 보지도 않고 성미만 봤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숨 좀 쉬어야지. 한성미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 역시 내가 문제라는 말로 돌아올까봐, 웃으면 농담이지 하고 덮어버릴까봐. 성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환 씨, 지금 나한테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술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 공정한의 얼굴이 잠깐 찌푸려졌습니다. 성미가 마음속으로만 참아오던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늘 남을 챙기면서 정작 내 생일은 돈 이야기로 덮어버렸잖아. 그런데 성미는 그걸 삼켰습니다. 삼킨 말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나선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환아, 술이 사람을 먹었다. 들어가서 씻고 자라. 내일 얘기해. 그때 공대한이 느닷없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공대한은 자기 인생이 자꾸만 우스워지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게 된 날부터 집안의 말 한마디가 죄다 배신으로 들렸습니다. 공대한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해결돼. 우리 집은 왜 맨날 내일로 미뤄? 공정한이 성질을 냈습니다. 공대한아, 지금 너까지 왜 그래? 공대한이 말끝을 세웠습니다. 형은 늘 이러잖아. 착한 사람 코스프레 가족들 앞에선 정의로운 척, 밖에선 남 걱정하느라 집은 남의 집 형이 버텨왔어. 아니, 버틴 건 엄마랑 형수였지. 공정한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한성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한성미는 그 순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들끓는 걸 느꼈습니다. 한성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의사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매일 상처만 덧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에서는 공주아가 또 한 번 숨이 막혔습니다. 황보혜수는 차갑게 말했다가 바로 다음 순간 미묘하게 부드러워지는 눈빛으로 주아를 보았습니다. 혜수는 회사의 위기를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전략 속에는 늘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보혜수가 말했다. 공주아 씨 진상조사 해보고 싶다 했죠? 좋아요. 대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움직여요. 소문은 회사적이니까. 공주아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마음은 굳었습니다. 네, 누가 저를 일부러 밟았는지 꼭 잡고 싶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양현빈이 들어왔습니다. 총괄이 사라는 직함이 사람을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 현빈은 원래부터 남들의 시선을 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주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그날 그 남자라는 걸 확신하고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우연이라 믿고 싶은데 우연이 너무 자주 겹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됩니다. 공주아가 낮게 말했다. 따라오지 마세요. 저 진짜 신고할 거예요. 양현빈은 억울한 표정으로 손바닥을 보였습니다. 공주아 씨, 저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 이름을 안다고 해서 스토커는 아니잖아요. 공주아는 뾰족하게 쏘았습니다.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영상 봤구나. 그 홈쇼핑 사고 영상 당신도 그 사람들처럼 나 구경하러 온 거죠? 양현빈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영상 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괜찮아질까? 공주아는 그 말에 더 열이 올랐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괜찮아지는지 아닌지. 그날 바닷가에서 내 손을 왜 잡았는데요? 양현빈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건 당신이 위험해 보여서요. 공주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위험? 아니요, 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바다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런 주아의 말에 현빈은 순간 오래된 기억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온정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던 소녀. 그 소녀가 지금 눈앞에서 또다시 무너질까봐 손이 먼저 나갔던 날. 현빈은 그 기억을 숨기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였어라는 말이 지금은 더 잔인할까봐. 한편 온정시장에서는 월세 담합 소문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양동익은 시장을 프랜차이즈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상인들에겐 그게 쫓겨남으로 들렸습니다. 공정화는 시장 사람들에게 감당 못하면 나가게 돼 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양동익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화는 환자한테는 늘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양동익 앞에서는 어른답게 참는 게 안 됐습니다. 그건 30년 악연의 찌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공기철이 사라진 날부터 공정한의 인생에는 양가라는 이름의 원망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말했다. 너 임대인 모임에서 월세 올리자고 유도했다며. 그거 공정거래법 위반이야. 양동익이 비웃었습니다. 월세 올리면 다 담합이냐? 그 말에 공정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너야말로 과잉진료로 어르신들 등골 빨더니 이제는 정의로운 척하냐? 너 지금 내 병원을 모욕해. 양동익은 더 독하게 찔렀습니다. 까놓고 말해. 내가 시장 걱정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시장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내 병원 망할까봐 이러는 거야? 공정화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떨림은 억울함만이 아니라 혹시 나도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인가 하는 자기 혐오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화는 그동안 의사로서의 신념을 붙잡고 살았지만 현실은 늘 돈 문제로 목줄을 잡아 끌었습니다. 병원 리모델링, 장비 할부, 집 살림 그리고 무엇보다 성미와의 관계가 돈으로만 연결될 때마다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차세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세리는 말투는 웃음 섞였는데 웃음이 칼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소리 지르면 뭐가 좋아져요? 정치는 민심을 읽는 게 아니라 민심의 방향을 설계하는 거예요. 양동익이 눈을 흘겼습니다. 정치? 누가 정치한대? 차세리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란 말이에요. 다음 주가 투표잖아요. 상인회장 자리. 오빠 자신 있어요? 그 말에 공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인회장 선거. 월세 올리고 사람 내보내자는 사람이 시장을 대표하겠다고. 그날 밤 양동익의 집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양은비는 카메라를 켜고 양지바른 TV라며 브이로그를 찍었고 양선출은 나가 한마디로 손녀의 인생을 잘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은빈에겐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처럼 꽂혔습니다. 은빈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나 온정시장에 인기 제일 많아. 나 없어도 우리 집은 굴러가요. 차세리는 그 말에 웃었지만 눈동자는 차가웠습니다. 은빈을 달래는 척하며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굴렸습니다. 현빈이만 돌아오면 이 집은 내 손안에서 완벽해진다. 차세리는 현빈의 귀국이 반갑기도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는 집안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양현빈이 온정시장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잘생겼다며 수군거렸고 양동숙은 남몰래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지우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 아이가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양동숙은 그렇게 자기 욕심을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우는 어른들의 계산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눈은 늘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웃으면서도 숨기는 게 있다. 중학생인 지우에게 온정시장은 놀이터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런 온정시장 골목 끝에서 공주아가 나타났습니다. 주아는 회사 일로 또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주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양현빈이었습니다. 공주아 씨. 여기서도 또 우연이네요. 공주아는 팔을 확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연이면 됐어요. 우연이면 여기까지만. 아셨죠? 양현빈이 낮게 말했다. 그럼 우연이 아니면요? 공주아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당신은 진짜 스토커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 골목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변태 스토커. 주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주아를 그 사고 영상의 여자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아기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양현빈이 앞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 말에 공주아는 더 흔들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꾸 나를 지키려 들어?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더 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주면 그만큼 더 크게 무너질 때가 오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주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선혜였습니다. 나선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오늘은 숨이 가빴습니다. 나선혜가 말했다. 주아야, 너 지금 어디냐? 엄마 아니, 성미가 쓰러졌다. 공주아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왜요? 나선혜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의사 말이 그냥 과로가 아니라네. 큰 병원으로 옮기자고 성미가 그동안 숨겨온 게 있는 것 같아. 공주아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엄마는 늘 완벽했고 늘 강했고 늘 남을 치료했는데 엄마가 쓰러진다는 건 엄마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일 같았습니다. 공주아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듯한 박스, 그 안에서 서류 봉투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주아는 본능적으로 그 봉투를 집었습니다. 겉면에는 낯선 병원 이름과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기철. 공주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할아버지 공기철.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자고 했던 그 이름이 왜 지금 여기에? 공주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양현빈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주아는 돌아서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 이거 알아요? 양현빈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저도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공주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를요? 내 가족 이야기잖아요. 양현빈이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가족 제 가족이기도 할 수 있어서요. 그 한마디에 공주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현빈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우연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정한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술이 깬 목소리로 더 무섭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아야,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한 말 취소 안 한다. 공주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요. 지금 그 말이 나와요? 공정한이 잠시 숨을 멈추더니 끝내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만해야 한다. 그 말이 끊기듯 끝났을 때 공주아의 손은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쓰러지고 아빠는 이혼을 밀어붙이고 시장은 월세 담합으로 피바람이 불고 그리고 30년 실종자 공기철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공주아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양현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내 인생에 왜 들어와요? 양현빈은 답 대신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공주아는 그 순간 엄마의 병원 쪽으로 달려가야 하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서류가 주아의 가족을 출생의 비밀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감이 너무 정확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장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수님 알면 어떡할 거야? 나 딱 한 번만. 그 소리에 공주아와 양현빈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민용길이 허둥지둥 서 있었고 양동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용길의 한 번만이 또 어떤 사기를 부를지 양동숙이 감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때 주아의 휴대폰에 마지막 알림이 떴습니다. 황보혜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진상조사 시작됐어요. 내부에서 누가 공주아 씨를 찍었는지 이름이 나왔어요. 공주아는 숨이 멎는 느낌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마지막 줄에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리고 공주아의 손에 든 봉투가 바람에 살짝 벌어지며 한 장의 서류가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 서류 맨 위에는 아주 선명한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공주아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한성미가 쓰러진 이유, 아빠 공정한이 이혼을 밀어붙이는 이유, 양현빈이 제 가족일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전부 한 줄로 이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주워들기 전에 누군가 먼저 그 종이를 밟아버렸습니다. 그건 지금 보면 다 망가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공주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정시장에 30년 전 악몽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는 사랑이 아니라 가족의 비밀과 전쟁이 터지는 드라마입니다. 유신의 드라마방에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